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시니어 건강 채널 사랑채 건강정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흔하게 접하는 과일, 그래서 오히려 그 귀함을 잊고 지내는 사과에 관한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의 사과 바구니. 제가 어렸을 적 시골 할머니 댁에 가면 늘 마루 끝에 사과가 담긴 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빨갛게 익은 사과를 정성스레 닦아 저희에게 건네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 봐라,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이고 저녁에 먹는 사과는 독이라고 했어. 근데 말이야, 할매는 아침, 점심, 저녁 언제 먹어도 다 약이더라. 할머니는 96세까지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한 번도 큰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없으셨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드시던 그 사과 한 개가, 그리고 사과와 함께 드시던 작은 음식들이 할머니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큰 비결이었다는 것을요. 왜 우리는 사과를 먹어야 할까요?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고민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찌뿌둥하고 계단 오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건강검진 때마다 혈압이며 혈당이며 신경 쓰이는 수치들이 늘어나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저도 잘 압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가장 큰 재산이라는 것을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고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고 싶은 그 마음을요. 바로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멀리서 비싼 보약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과, 그 작은 과일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과를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몇 배, 몇십 배로 커질 수 있습니다. 사과에는 식이섬유소가 풍부해 포만감을 주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며 대장에 불필요한 찌꺼기와 콜레스테롤 등의 나쁜 물질을 배출시켜줍니다. 또한 비타민C와 유기산은 소화를 돕고 철분의 흡수력을 높여주며 피로물질인 젖산을 분해해 지친 몸의 피로 해소와 몸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합, 사과와 견과류 마이너스 뇌 건강과 혈관을 지키는 황금조합. 요즘 혹시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일이 많으신가요? 방에 들어갔다가 뭐하러 왔는지 잊어버리고 손자 이름이 헷갈리고 지인의 얼굴은 아는데 이름이 생각나지 않고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면 걱정이 되시죠? 제 어머니께서도 몇 년 전부터 이런 증상으로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나 혹시 치매 오는 거 아니가? 하시며 불안해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권해드린 것이 바로 사과와 호두를 함께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사과 한 개와 호두 한 줌. 단순해 보이지만 이 조합은 정말 놀라운 효과를 보여줍니다. 견과류는 비타민 E와 오메가-3 지방산 등 심혈관 건강에 좋은 영양소를 공급하며 사과와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와 함께 혈당 조절, 심장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혈당 조절이 되고 두뇌 활성화 효과까지 좋아집니다. 사과만 먹으면 당분이 빠르게 흡수될 수 있는데 견과류의 좋은 지방과 단백질이 이를 천천히 흡수되게 도와줍니다. 3개월 후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신기하게 머리가 맑아진 것 같아. 예전보다 깜빡거리는 게 줄었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사과와 견과류 이렇게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사과 한 개를 깨끗이 씻어 껍질째 드세요. 사과 껍질에 영양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답니다. 그리고 호두나 아몬드를 한 주먹 78발 정도 함께 드시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저는 어머니께 작은 유리병에 견과류를 담아 식탁 위에 두시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여야 잊지 않고 드실 수 있으니까요. 요즘은 마트에서 볶지 않은 생 견과류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소금 간이 되지 않은 것으로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조합, 사과와 꿀 마이너스 면역력을 키우는 천연 감기약. 지난 겨울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지나가신 분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한 번 감기에 걸리면 떨어지기가 참 힘들죠. 기침은 한 달씩 가고 체력은 떨어지고. 저희 시어머니께서 작년 겨울에 감기로 참 고생하셨습니다. 기침이 너무 심해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병원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으셨어요. 연세가 있으시니 항생제도 함부로 드실 수 없고 정말 속이 타들어가더라고요. 그때 한의원에 가셨는데
원장님께서 사과와 꿀을 함께 찢어 드시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게 무슨 약이 된다고. 하지만 매일 꾸준히 드셨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기침이 점점 가라앉고 기운이 돌아오셨습니다. 사과와 꿀을 함께 쪄서 먹으면 위장을 편안하게 하고 몸속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는 등 여러 가지 효능이 있으며 사과에 열을 가하면 폴리페놀 성분의 항산화 효과가 증대됩니다. 게다가 사과의 팩틴과 꿀을 함께 먹으면 장내 유익균이 증가하고 면역력까지 강화됩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시기에 사과와 꿀은 정말 최고의 조합입니다. 병원 가기 전에, 약국 가기 전에 먼저 이 천연 감기약을 시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과 꿀찜, 이렇게 만드세요. 사과를 깨끗이 씻어 4등분하고 씨를 제거합니다. 찜기에 사과를 올려놓고 1015분 정도 찝니다. 충분히 익어서 부드러워지면 꺼내서 한 김 식힙니다. 따뜻할 때 꿀을 한 숟가락 넣어 드세요. 하루에 한 번, 아침이나 저녁 식사 전에 드시면 좋습니다. 특히 목이 칼칼하고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드시면 다음날 아침에 몸이 한결 가뿐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조합, 사과와 당근 마이너스 눈 건강과 피부를 빛나게 하는 마법의 주스. 우리 또래 되면 눈이 침침해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책을 보거나 TV를 볼 때 글씨가 흐릿하고 밤에 운전하기가 무섭고 백내장이나 녹내장 걱정도 되시죠? 제 친구 영희는 몇 년 전부터 눈이 안 좋아져서 큰 글씨책만 볼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나이 때문이라며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대요. 그런데 작년부터 매일 아침 사과 당근 주스를 마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6개월이 지나자 안과 검진에서 시력이 조금 좋아졌다는 결과가 나왔고 본인도 전보다 글씨가 더 잘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거울을 보면 피부가 맑아지고 얼굴에 생기가 돈다며 정말 좋아했습니다. 사과와 당근의 풍부한 비타민을 골고루 섭취하므로 눈 건강에도 좋고 변비에도 효과가 있으며 여드름, 뾰루지, 거친 살결 등을 가라앉히는 미용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당근에는 우리 눈에 꼭 필요한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이것이 우리 몸에서 비타민어로 바뀌어 눈의 망막을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사과의 비타민C와 함께 만나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사과 당근 주스, 이렇게 만드세요. 사과 1개와 당근 1개를 깨끗이 씻습니다. 사과는 껍질째, 당근도 껍질째 적당한 크기로 자릅니다. 믹서기에 넣고 물이나 요구르트를 조금 부어 갈아줍니다. 너무 곱게 갈지 말고 약간 알갱이가 남도록 갈아야 식이섬유를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셔도 좋고 식사 전 30분에 한 잔 드시면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처음엔 당근 특유의 향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사과의 달콤한 맛이 당근 향을 잡아줘서 생각보다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영희는 이제 이 주스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내 아침 약이야 라며 웃더라고요. 네 번째 조합, 사과와 귀리 오트밀 마이너스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아침 밥상.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 세 가지 중 하나도 없으신 분이 계실까요? 이제는 흔한 병이 되어버렸지만 그렇다고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들입니다. 뇌졸중, 심근경색의 위험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니까요. 저희 남편도 몇 년 전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하려고 하셨는데 남편이 일단 식이요법으로 해보고 안 되면 약을 먹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바로 사과와 귀리 오트밀로 아침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를 했는데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죠. 귀리에 가장 많이 함유된 영양소는 베타글루칸으로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하여 배출시켜 혈액이 탁해지는 고지혈증과 혈관이 좁아지는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귀리 지방의 대부분은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으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과의 팩틴 성분도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혈관 청소부가 따로 없습니다. 사과 오트밀 죽, 이렇게 만드세요. 냄비에 물이나 저지방 우유 1컵을 넣고 끓입니다. 귀리 오트밀 3분의 1컵을 넣고 약한 불에서 5분 정도 저어가며 끓입니다.
사과 반 개를 작게 썰어 넣고 23분 더 끓입니다. 불을 끄고 계피가루를 살짝 뿌리면 완성. 꿀이나 견과류를 토핑으로 올려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렇게 만든 아침 한 그릇이면 점심때까지 배가 고프지 않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도 좋습니다. 5번째 조합 사과와 돼지고기 마이너스 소화를 돕고 기력을 회복시키는 보양식. 요즘 기력이 떨어지고 입맛이 없으신가요? 고기를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신가요? 그렇다고 고기를 안 먹으면 체력이 떨어지고 참 고민이시죠?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당뇨가 있어서 고기를 거의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체중도 많이 빠지고 기력도 떨어지셨어요. 그런데 한의사 선생님이 돼지고기를 사과와 함께 드시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돼지고기의 찬 성질을 사과의 따뜻한 성질이 보완해줘서 돼지고기를 먹고 난 뒤 탈이 나지 않도록 합니다. 게다가 돼지고기는 염분 섭취가 과해지기 쉬운데 사과의 풍부한 칼륨이 염분 배출을 도와줍니다. 사과의 유기산이 고기의 소화를 도와주고 새콤하고 아삭한 사과 맛이 돼지고기의 느끼함도 잡아줍니다. 한방에서는 이렇게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높이는 조합을 상생이라고 합니다. 사과 돼지고기 볶음, 이렇게 만드세요. 돼지고기 등심이나 안심을 얇게 썰어 준비합니다. 사과 반 개는 얇게 슬라이스합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돼지고기를 먼저 볶습니다. 고기가 거의 익으면 사과를 넣고 함께 볶습니다. 간장, 다진 마늘, 후추로 간을 맞추고 참기름을 살짝 두릅니다. 사과의 단맛이 고기의 맛을 한층 돋워주고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식구들 모두가 좋아하는 반찬이 될 거예요. 특히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 이 요리를 해주시면 정말 좋아할 겁니다. 6번째 조합 사과와 요거트 마이너스 장 건강을 지키는 천연 유산균.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배출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도 좋아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제 이모는 평생 변비로 고생하셨습니다. 온갖 약을 다 드셔봤지만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작년부터 매일 아침 사과 요거트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큰 변화가 없었는데 2달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대요. 이제는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화장실에 가신다며 이게 인생이구나 하시더라고요. 60년 넘게 고생하던 변비가 사과 요거트 하나로 좋아진 거예요. 사과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와 함께 섭취하면 장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내며 소화 개선과 배변 활동 촉진에도 탁월합니다. 요거트의 유산균은 장 속의 좋은 균을 늘려주고 사과의 식이섬유는 이 좋은 균들의 먹이가 되어줍니다. 그러니 장 환경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과 요거트, 이렇게 만드세요. 플레인 요거트 설탕이 안 들어간 것 1컵을 준비합니다. 사과 반 개를 작은 큐브로 썰어 넣습니다. 기호에 따라 꿀이나 시나몬 가루를 살짝 넣습니다. 잣이나 호두 같은 견과류를 토핑으로 올려도 좋습니다. 아침 식사로 드셔도 좋고 간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특히 식사 후 후식으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안합니다. 7번째 조합 사과와 계피 마이너스 혈당 조절과 염증 완화의 명품 조합. 당뇨가 있으신 분들, 혈당 관리가 가장 큰 숙제시죠. 매일 혈당을 재고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고 사과는 달아서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걱정되시죠? 천만에요. 사과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드셔도 좋은 과일입니다. 특히 계피와 함께 드시면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 시누이가 임신성 당뇨를 앓았었는데 출산 후에도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운동과 식이요법을 하라고 하셨는데 단 것을 너무 좋아하는 시누이에게는 정말 힘든 일이었죠. 그때 영양사 선생님이 사과에 계피를 뿌려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사과의 단맛으로 단 것을 먹고 싶은 욕구를 채우고 계피가 혈당 상승을 억제해준다는 거였어요. 계피는 혈당 조절과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향신료입니다. 사과만 먹으면 당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데 계피가 이를 천천히 올라가게 해줍니다. 6개월 후 시누이의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시누이는 매일 사과계 피차를 마신다고 합니다. 사과계 피차, 이렇게 만드세요. 사과 한 개를 껍질째 얇게 슬라이스합니다. 냄비에 물 2컵과 사과를 넣고 10분 정도 끓입니다. 계피 스틱 하나를 넣고 5분 더 끓입니다. 체에 거르고 따뜻할 때 마십니다. 하루에 12잔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특히 식후에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계피는 가루보다는 스틱으로 우려내는 것이 더 좋습니다. 8번째 조합, 사과와 땅콩버터 마이너스 에너지를 높이는 완벽한 조합. 오후만 되면 기운이 없고 늘 피곤하시나요?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으신가요? 그렇다고 단 것을 먹자니 혈당이 걱정되고, 저도 몇 년 전 극심한 피로로 고생했었습니다. 병원에 가봐도 특별한 병은 없다고 하는데 매일매일이 힘들더라고요. 그때 영양사 친구가 사과에 땅콩버터를 발라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땅콩버터는 건강한 불포화 지방산과 단백질이 풍부하여 사과의 식이섬유와 결합하면 포만감을 높여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며 에너지 보충과 함께 심리적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과의 빠른 에너지와 땅콩버터의 지속적인 에너지가 만나면 오후까지 기운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맛도 정말 좋아서 건강한 간식으로 최고입니다. 사과 땅콩버터, 이렇게 드세요. 사과를 깨끗이 씻어 8등분합니다. 무설탕 또는 저당 땅콩버터를 얇게 발라 드세요. 위에 견과류나 건크랜베리를 올려도 좋습니다. 오전 간식이나 운동 전에 드시면 좋습니다. 특히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을 하시기 30분 전에 드시면 에너지가 충분해서 운동 효과도 더 좋아집니다. 사과, 이렇게 고르고 보관하세요. 이렇게 좋은 사과 제대로 고르고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좋은 사과 고르는 법. 사과의 꼭지 부분이 마르지 않고 싱싱한 것을 찾아야 하며, 사과를 가볍게 두드렸을 때 탱탱한 소리가 나는 것이 과육이 단단한 사과입니다. 또한 껍질이 매끈한 것보다 거친 것이, 색이 진하고 윤기가 흐르는 사과가 좋은 사과입니다. 무게감이 있고 단단한 것을 고르세요. 같은 크기라면 더 무거운 것이 수분이 많고 신선한 사과입니다. 표면에 상처가 없고 균일한 색을 띠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 보관하는 법. 사과는 냉장고 신선실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문지나 키친타월로 하나씩 싸서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면 더 오래 신선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사과는 에틸렌 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과일이라 다른 채소나 과일과 함께 보관하면 다른 식품들이 빨리 상할 수 있습니다.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온에 보관할 경우에는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세요. 하지만 가능하면 냉장 보관을 권해드립니다. 사과, 이렇게 먹으면 안 됩니다. 좋은 것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과를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말씀드릴게요. 사과와 함께 먹으면 안 좋은 것들. 기름기가 많은 튀김류와 사과를 같이 먹으면 소화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변비와 복부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찬 성질을 가진 음식들, 냉면, 빙과류 등과 함께 먹으면 배가 아플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특히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주의하세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사과를 많이 먹으면 오히려 배가 아플 수 있습니다. 조금씩 드시면서 본인의 몸 상태를 확인하세요. 신장 질환이 있어서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분들은 사과를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적정량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 하나가 바꾼 우리의 삶. 이 글을 읽으시면서 그래, 알겠어. 그런데 나는 귀찮아서 못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바쁜 일상에 이것저것 챙겨 먹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 있고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금 79세이십니다. 또래에 비해 정말 건강하시고 활발하십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비결이 뭐냐고 물으시면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특별한 건 없고 매일 사과 하나씩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해. 사과 한 개가 대단한 것처럼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하루, 내일 하루가 모여 1년이 되고 그 1년이 모여 10년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사과 건강법. 자,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내일부터? 아닙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1주차 습관 만들기. 첫 주는 그냥 사과 한 개를 매일 먹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아침에 먹든 점심 후에 먹든 간식으로 먹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먹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식탁 위나 눈에 잘 띄는 곳에 사과를 두세요. 보이면 자연스럽게 먹게 됩니다. 2주차 조합 시작하기. 이제 익숙해지셨나요?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린 조합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시도해 보세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과 먹을 때 호두 몇 알 같이 먹기. 사과에 꿀 한 숟가락 뿌려 먹기. 사과와 당근 갈아 주스 만들어 마시기. 이 중에 가장 쉬운 것 하나만 선택하세요. 3주차 다양하게 즐기기. 이제 좀 재미있어지는 시기입니다. 매일 같은 방법이 지루하시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10가지 조합을 돌아가면서 시도해보세요. 월요일은 사과호두, 화요일은 사과꿀찜, 수요일은 사과당근 주스. 이렇게 다양하게 드시면 질리지 않고 계속할 수 있습니다. 4주차 생활화하기. 4주가 지나면 이제 습관이 됩니다. 사과 먹는 것이 양치질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집니다. 안 먹으면 뭔가 허전하고 몸이 찾게 됩니다. 이 시점이 되면 주변 사람들도 어머, 피부가 좋아지셨네요. 요즘 건강해 보이세요. 라는 말을 들으실 거예요. 변화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옵니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어제 먹었다고 오늘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먹으면 분명히 변화가 옵니다. 제 친구 경숙이는 6개월 동안 매일 사과를 먹었습니다. 처음 3개월은 별 변화를 못 느꼈대요. 그런데 4개월째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피부가 맑아지고 변비가 없어지고 체력이 좋아지고 이제는 사과 없는 하루를 상상할 수 없다고 합니다. 내 약이고 내 친구야 라며 웃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사과가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건강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과와 함께하는 건강한 노년. 우리 모두의 바람이 뭘까요? 건강하게,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다가 편안하게 가는 것. 그게 우리 모두의 소원이 아닐까요? 그 소원을 이루는 첫걸음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사과 한 개입니다. 거창한 건강 프로그램도 비싼 보약도 아닙니다. 우리 곁에 있는 작은 과일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96세까지 건강하게 사신 비결도 결국 매일 드셨던 사과 한 개였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할머니는 사과 하나 깎아줄래? 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기억납니다. 세상에 특별한 비결은 없어.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거지. 사과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사람 관계도 그렇고 오늘 이 글을 읽으시고 나서 꼭 실천해 주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바로 시작하시고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